다음은 8억에서 10억 정도 선에서 아파트를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제가 한번 주의를 드리자면 아까 앞서 저희가 살펴봤다시피 10억 정도 수준까지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다 쓰면 원리금 부담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8억만 하더라도 무려 뭐 월에 300만 원 가까운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고 10억짜리 매물을 3억 현금 들고 살펴보려면 아무리 못해도 월에 400만 원 정도는 월 상환액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 인지하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똑같이 동남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액대가 좀 커져서 선택지가 좀 넓어졌다고 하더라도요. 강남권에서 10억 미만짜리 20평대 찾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계속 바깥으로 벗어나다 보면 그나마 한 10억 언저리 정도 수준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한두 개씩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송파 끝자락 쪽에 있는 거여동이라던가 마천동 일대, 또 조금 더 벗어나서 강동구까지 넘어가게 되면 풍납동이라던가 천호동, 이제 길동 이쪽 일대에 있는 20평대 위주의 아파트들이 눈에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역시 앞서 8억대 매물 살펴봤던 것과 동일하게 다른 지역에 있었다면 이 가격까지는 못 갈 정도의 그런 환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강남이지 않습니까? 강남이기 때문에 10억 언저리까지도 가격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남권에서 그 누리는 장점들을 꼭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쪽 강동구 쪽 일대로 해서 10억 미만짜리 매물들 살펴보면 그래도 조금 연식이 차고 거주 환경이 그렇게 뭐 역세권 가깝다거나 훌륭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10억 미만에서는 20평대 매물 정도는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남권 한번 살펴보면요. 서남권 가격을 10억까지 높여놓으면 이제 30평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 사당동 일대의 오래된 아파트라던가 앞서 20평대 살펴봤었던 이 관악 쪽 이쪽 일대에도 이제 10억까지 금액을 올려놓으면 드디어 30평대들을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쪽 일대가 조금 거주 환경이 별로다, 연덕이 너무 심하다, 뭐 여러 가지 단점이 눈에 들어온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쪽 위쪽 라인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도 연차가 조금 찼지만 살만한 아파트들 30평대라도 좀 저층에서는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군데 좀 더 벗어나서 나는 이제 신축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벗어나야 됩니다. 어디까지 벗어나야 되냐면 이쪽에 있는 신정 뉴타운 일대에서 지어졌었던 신축들. 이 신정 뉴타운 일대의 신축 중에서도 조금 더 외곽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래도 10억 정도 언저리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 신정 뉴타운 쪽 일대 아파트들이 하나 둘씩은 나오는데 거의 다 10억 목끝까지 차 있는 아파트들이죠. 그래서 이쪽에 신정 두산 위브 같은 한 10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들, 신정 뉴타운 롯데캐슬 여기 역시도 한 10년 차 돼가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그래도 내가 신축급의 그런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을 같이 누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서울에서는 사실 여기만큼 저렴한 데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0억까지 금액대를 늘린 만큼 구축 위주로 찾다 보면 선택지는 꽤나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구축들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하나씩은 이렇게 30평대들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제 10억 언저리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다. 특히나 서남권에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규모가 작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30평대들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환경,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아주 훌륭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쪽 일대가 여의도라던가 강남권 그리고 도심권을 모두 출퇴근할 수 있는 정도의 역세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이 없이 순수 부부 둘이서 거주하면서 그래도 괜찮은 교통 환경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등포 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부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서부권으로 10억까지 금액을 올려서 한번 넘어가 보니까 드디어 마포 쪽에서도 하나 둘씩 아파트들이 눈에 들어오죠. 여태까지 8억 선에서 봤을 때는 마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도화동이라던가 이쪽 광창이라던가 20평대 정도 약간 연식이 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억 정도 선에서 접근을 해보기에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좀 들고요. 물론 이게 가격적으로 아주 매력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꼭 지금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 고르자면 이제는 마포도 10억 정도면 어느 정도 쳐다볼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생활 환경 여건들 고려했을 때는 서대문이라던가 은평 쪽으로 나가 보시는 게 좀 더 낫겠죠. 가성비로 봤을 때는 이쪽 가재울 쪽이라던가 아니면 상암동 쪽 일대 이런 지역들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환경 대비해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금액으로 만약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거주주택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마포에 있는 20평대보다는 차라리 은평이나 상암 쪽에서 찾아보시는 것이 더 합리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북권역으로 넘어가 보면요. 동북권역도 10억까지 그 바운더리를 넓혀 보면 드디어 성동구에서도 아파트들을 많이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한강변이라던가 신축 같은 경우는 아직은 10억 가지고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구축이면서 언덕이 많이 좀 져 있고 그래도 규모가 큰 아파트들 여기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금호동이라던가 옥수동 또 이쪽 일대가 행당동까지 이어지는 성동구 일대 중에서 20평대 같은 경우에는 10억 미만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8억 5천부터 시작을 해서 8억대 20평대 매물들 또 10억이 못 미치는 20평대 매물들이 꽤나 많이 존재를 하고요. 또 광장동 쪽 같은 경우도 아이 키우시는 분들께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연차가 좀 찬 그런 아파트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선택지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30평대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강북 권역에서는 10억까지도 30평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억에서 10억 선 되는 아파트들 중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장점이 30평대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외곽으로 통근거리 1시간 넘어가는 거리까지 가는 게 아니라 통근거리 1시간 안쪽 강남이건 여의도건 광화문 일대건 30분까지 컷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5구짜리 20평대이면서 조금 구축일 가능성이 높고요. 1시간에서 30분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구축이면 그래도 30평대 정도는 꽤나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 이게 요 정도 금액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생활 환경들이라던가 이것저것 편의성 감안했을 때는 아주 중심부로 들어오기에는 애매한 금액대이기 때문에 외곽, 예를 들어서 은평이라던가 혹은 동대문이라던가 또 동작구, 관악구라던가 또 강서구라던가 이런 정도 지역들에서는 충분히 20, 30평대 아파트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다. 물론 이제 강북구, 성북구, 또 도봉구, 노원구 이런 지역으로 들어갈 만한 금액은 아닌 것 같다. 좀 더 중심부에 가까운 지역으로 오는 게 매력이 더 있을 거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쭉 한번 3억 현금의 보금자리 대출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제가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합산연봉 1억 미만 같은 분들은 매매가 6억이 넘어가면 사실 원리금 상환액이 200만 원대를 훌쩍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괜찮은 환경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구가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의 3룸을 6억 정도 금액으로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8억에서 10억 정도 되면 괜찮은 입지의 20평대라던가 좀 구축이면서 외곽에 가까운 지역의 30평 초반대 정도까지는 접근해 볼 만하다. 다만 30평이라도 선택을 했을 때 외곽이나 재건축이 안 되는 구축이라는 점은 감안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만약에 8억에서 10억대 매물로 서울에서 찾고 싶다. 한 5구 정도 수준의 괜찮은 입지 잡는 게 훨씬 더 매력이 있으실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쭉 한번 아파트를 제가 살펴봐 드렸는데 어떠세요? 이게 이 금액 가지고 내가 지금 원리금 2, 300 이상 감당하면서 사기에 매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으셨다면 좀 더 투자적인 마인드로 이 시장을 접근하면서 내가 매력 있는 금액선에 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혹은 전략적으로 움직여서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관련된 상품들을 먼저 접근을 하면서 거주주택을 나중에 가서 찾는다거나 그래서 내가 가진 이 3억이라는 현금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하락장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같은 금액대로 경기도권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개별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개별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은 저랑 직접 만나 뵙고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볍게 영상을 통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